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한국 BNC 일동제약을 같이 엮어서 하긴 했는데 이제 BNC가 제 기준엔 반등이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BNC를 저는 일동보다는 더 하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전 영상에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다가 좀 부연 설명 때문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관심 테마 아침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어제 저녁에는 설명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22일, 즉 우리나라 23일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뭐가 있었죠? 이게 있었습니다. 화이자 먹는 알약 긴급 승인,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서 입원 예방 효과 89%,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FDA에서 얘기 나오면 조금 깎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89%,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제 좀 마켓 개념이 들어갑니다. 시장에서 상대성이에요. 상대적인 거. A랑 B가 있을 때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밀리고,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분명히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내용인데,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89% 효과. 자, 그러면은 이 효과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. 상당히 약효 봤을 때 89%는 좋은 편이에요. 물론 95%짜리가 나온다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좀 약한 게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머크는 30%잖아요. 그리고 90% 가까운 육박의 치료 이런 효과라는 거는 일단은 딱 사람들이 봤을 때 90% 정도면 신뢰가 있죠. 그냥 간단하게 50%짜리 맞을래? 90%짜리 맞을래? 저는 무조건 죽어도 돈을 더 내더라도 90% 맞습니다.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, 자, 오늘 새벽에 이게 글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국에서 화이자 경구치료제 FDA 긴급 사용 승인, 이게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게, 요게 승인이 났는데 시장이 열리면은 화이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그거는 그쪽 얘기고, 기본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경구치료제 종목들의 악재로 작용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아침 관심 테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른 경구치료제 종목들이 저 화이자 등장으로 그런 느낌이죠. 지금이 엄청 깜깜한 밤이에요. 엄청 어두운 밤. 숲속. 엄청 어두운 숲속이에요. 달도 안 보여요. 달빛도 없어. 그냥 완전 어두워. 근데 거기서 내가 랜턴을 켰어요. 밝겠죠? 엄청 시야가 확 밝아질 거예요. 랜턴을 비추는 곳은. 그런데 태양이 뜬다면 랜턴을 켰을 때 밝다 느낄 수 있는데, 근데 태양이 뜬다면 저 랜턴은 어떻게 되죠? 무용지물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, 근데 좀 상대적으로 랜턴까지 굳이 켜야 되나? 태양 뜨니까 다 보이는데? 잘 보이는데? 이렇게 되겠죠. 즉 화이자께 있는데 굳이 다른 경구, 얘네들이 효과가 아직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, 물론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99%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아직 까본 건 아니잖아요, 얘네들은. 근데 얘네는 FDA까지 거쳤는데 일단은 89%래. 머크 같은 경우 FDA 거쳤더니 50%가 30%로 20% 깎였죠. 줄어들었어요. 근데 얘네는 깎이지도 않았어. 90%예요.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. 무조건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는 말을 못해요. 왜? 시장 열리기 전에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어요. 미래의 일이니까. 지금 10초 후의 일도 모르는데, 10초 후의 주가도 모르는데 이게 무조건 악재로 작용할 거다 라고는 할 수 없겠죠. 하지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열리고 나서 좀 봐야 된다. 그 부분. 그래가지고 BNC를 근데 이제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어제 좀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일단 개파락을 좀 하긴 했어요. 세게 6% 했죠. 어제 얘가 시간에 한 1%인가 였는데 하이자 그것 때문인지 6%나 했습니다. 6%나 개파락을 했다라는 건 얘는 그 화이자 대비해서 분명히 악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. 센 게 나오네. 더 엄청 좋은 품질의 화이자께 일단 승인을 받았네.
이러니까 6%가 밀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더 봐야 되는 포인트는 6% 정도면 분명히 적게 밀린 건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 괜찮게 밀린 편이에요. 근데 거기서 혹시라도 더 밀리냐 아니면은 그냥 밀리고 나서 뭐 화이자 뭐 쟤네는 쟤네 거고 우리도 이제 출시해야지 그냥 하고서 올리냐, 이거는 시장이 열려봐야 하는 거니까. 근데 저도 아침에 개파락이 컸기 때문에 시가 매수를 냅다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하고 했죠. 하고서 3%, 27,500원, 그 다음에 8,000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놨었거든요. 근데 반만 팔리고 안 가요. 그래서 내려오니까 27,000원에서는 주변에서는 좀 샀어요. 그리고 사면서 자, 얘를 여기 26,000원,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타점이긴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.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, 제가 어떤 식으로 갖다 매매를 했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. 자, 기본적으로 26,000원이 제가 어제 그어놨던 자리죠. 요 자리. 어제도 영상에서도 내가 이때 못 봐가지고 못 샀는데 26,000원은 충분히 봤으면 사야 되는 자리였다. 저는 늦게 샀어요. 늦게 봐가지고 27,100원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좀 정리를 했죠. 어제. 그래도 어제도 요 자리 26,000원 나쁘지 않은 지지 라인이에요. 그리고 오늘 내려왔는데 여기는 저희가 왜 오늘은 안 샀을까요? 그러면은 너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했으면 물렸잖아. 물렸어요.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 3, 4% 물렸어요. 저도. 물렸는데 왜 여기서 추가 매수도 안 하고 어떻게 이 뒤에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으로 나왔냐.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어떤 걸 보고 있었냐면은 이 종목의 타점도 타점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시했던 게 뭘까요?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. BNC가 아침에 얘가 왜 개파라 그랬지?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화이자 이게 승인 났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저기서 매수하다가 멈춘 이유가 화이자 관련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뭐죠? 대장만 아시면 됩니다. KPX 생명과학 요 녀석 저는 사실 처음 생각했던 거는 승인 난 것까지 오케이. 그래서 오전에 이러고 슈팅까지는 오전에 갭 뜨고 밀리던가 갭 뜨고 슈팅 나왔다가 밀리던가 이 생각은 했어요. 얘가 안 그래도 어제 상한가 갔던 이유가 국내 식약처에서 그 화이자 긴급 사용 승인 그거 검토하겠다. 요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죠. 즉 화이자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. 어제 대장이었고 그리고 새벽 중에 경고용 치료제 승인이 나오니까 아침에 갭 떠요. 갭까지 뜰 수 있죠. 당연히 승인 났으니까 호재 떴으니까.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밀리냐 아니면 갭 뜬 곳에서 슈팅 주고 밀리냐 이거 두 개는 시장이 열려봐야 하는 겁니다. 세력들이 여기서 그냥 돈 써가지고 땡겨 올리고 개인들 더 꼬시고 그 다음부터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가 갭이 지들이 만족하는 그 구간이면은 거기서부터 그냥 이제 매도 때리겠죠.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종목이 지금 보면은 밀리는 것 같다가 제가 매수를 했던 구간이 이런 거 밀리니까이기도 했어요. 방금 KPX 어디 갔어? KPX가 밀리니까 저는 얘를 매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. 왜? 오늘 긴급 사용 승인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료는 뭐 뒤에 나올 건 있어요. 사실 뭐 국내 식약처 승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임상 3상 종료 화이자 이런 게 재료가 남아있긴 한데 저는 처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거 한 달 전에도 설명드렸죠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냐 마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임상 3상 종료 뭐 이런 건데 결국에 임상 3상 종료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죠? 승인 약 사용을 실제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긴급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정식 승인이에요. 근데 일단 그 앞에 우선 되는 게 긴급 사용 승인이니까 그걸 위해서 임상을 거치는 겁니다. 그걸 통과해야 정식 승인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말 그대로 팬데믹 상태를 빨리 커버하기 위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약효 일단 좀 검증해봤더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대체적으로 준 데이터 봤더니
이 정도면 써도 될 것 같아.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, 긴급한 상황이니까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다.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이잖아요. 정식 승인은 이 뒤에 또 거쳐가지고 따로 나옵니다. 그 뒤에요. 하지만 지금은 일단 임팩트는 실제로 쓰이냐 마냐, 쓸 수 있냐 마냐 그거였고, FDA에서 승인을 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큰 재료는 이제 없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얘를 매매를 안 했고, 갭 뜨고 밀리거나 갭 아침에 시세까지 슈팅 주고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, 여기서 조금 변수가 잘 버텨요. 곱게 안 밀려요. 곱게 밀리나 싶더니 여기서 또 버텨요. 이것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가 생각보다 버티네. 가끔 이럴 때 미친 척하고 상한가가 갈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가 밀리니까 여기서 막 좀 매수를 하다가 돌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한 거예요. 이러다가 얘 상한가 가면은 상대적으로 태양이 뜨니까 랜턴인 한국 BNC는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 안 하고 지켜본 겁니다. 여기서는 아침에 화이자 좀 여기서 시세 주고 밀리는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다가 타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좀 괜찮게 버티네? 10시 부근인데 버티잖아요. 여기 10,000원에서. 이거 좀 느낌 싸한데? 얘가 혹시라도 여기서 시세 세게 주면은 더 밀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고서 지켜본 거예요. 즉, KPX 생명과학을 보면서 한국 BNC를 매매를 했습니다. 한국 BNC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, 결국에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가 밀리면은 한국 BNC가 튀어 올라오겠구나 이거예요. 시소 게임인 거죠. 이렇게 시소가 있어요. 그리고 하나는 한국 BNC, 하나는 동그라미는 KPX예요. 화이자가 강할수록 KPX는 화이자가 강할수록 한국 BNC는 좀 떨어지는 거고, KPX가 화이자가 좀 약하게 힘이 빠질수록 한국 BNC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시간을 보세요. 한국 BNC가 시세를 준 게 12시 지점이죠. 12시 조금 안 돼서 11시 한 50분부터 시세를 줬어요. 이거 중요해요. 11시 50분부터 시세를 줬고, 보면은 KPX가 12시 이때 해가지고 하락을 하죠. 이 부분. 눈치를 본 거예요. 매매는 나는 한국 BNC를 할 건데 얘가 돈 많이 들어오고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서, 근데 얘를 오늘 매매를 해야 되는 데는 화이자의 저 큰 태양의 형님의 눈치를 봐야 돼. 저 형님이 좀 쉬러 들어가면은 그때 내가 기지개를 펼 수 있어. 같은 방에 저 형님이 있으면은 난 기지개 피기가 좀 눈치 보여. 못 펴. 그래서 KPX를 보면서 저 형님 언제 쉬냐, 좀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면 좀 이제 쉬러 가시지. 거하게 해드신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에다가 오늘 아침부터 이 정도면은 아침부터 그냥 시원하게 해드셨으면 이제 좀 쉬셔야지. 좀 돌아가면서 서로서로 좋게 살아야지. 자, 언제까지 해드실 거야. 이런 느낌이에요. 얘 언제 죽냐, 아니면 좀 가라, 좀 밀려라. 네가 밀려야 얘가 올라간다. 그래서 KPX를 보면서 한국 BNC를 추가 매수를 안 했던 점이 그거입니다. 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26,000원을 좋은 자리라고. 뭐 26,000원, 25,000원 밀리면 또 사면 되죠. 여기 내려오면 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더 하면 되고. 근데 여기까진 안 오고 안 밀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저거 일단은 눈치를 계속 본다는 건데,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. 밀리면 아예 더 밀려라. 차라리 KPX 상한가를 가거나 그쯤 가면은 한 25%? 2차 VI 걸리거나 막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사자. 왜? 2차 VI라던가 상한가 찍으면은 그 이상은 갈 곳이 없으니까. 2차 VI, 보통은 VI 찍고 밀리는 케이스가 많죠. 혹은 상한가 찍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늘 올라갈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, 제가 뭐 2차 VI도 안 걸고 상한가도 안 가요. 그러니까 추가 매수 눈치만 보다가 안 하고 있다가 시세 주니까 뭐 27,500원, 8,000원, 8,500원. 요거는 이제 3만원 보려고 좀 남겨놨었는데 29,000원 건너뛰고 밀리니까 매도하고, 그래서 BNC를 오늘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일동제약은 좀 BNC 튀니까 거기서 좀 정리를 했어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사고 27,000원 샀다가 얘는 조금 손절은 나왔는데 관련해가지고 27,000원 여기
28,000원이 여기였고 그 밑에 라운드 피겨 좀 깼기 때문에 그래서 얘 3만원 갈 거는 같았는데 BNC 움직일 때 BNC랑 일동제약이 엄밀히 말하면 같은 재료 같은 테마가 전혀 아니거든요. 근데 미묘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. 얘네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시즌에 움직여서 그런지 치료제로 여기 시즌이랑 얘도 비슷하죠. 비슷한 시즌에 좀 움직이긴 했어요. 15일부터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일동은 얘는 뭐 단기가열부터 좀 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15일이잖아요. 15일부터 서로서로 같이 움직였던 좀 전후 같은 느낌? 그래서 얘네가 미묘하게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. 완전 연동이 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BNC 가니까 일동은 뭐 본절 조금 약손절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이제 마켓 개념인데 이거 잘 배워두시면은 좀 좋을 거예요. 물론 이거는 생각이 필요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테마다 종목이다 뭐 그렇게 접근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 뭐 26,000원 샀으면 좋았죠. 저도 BNC를 결과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을 거예요. 그 점은 아깝지만 대신에 만약에 KPX가 상한가를 갔더라면 혹은 2차 VI를 줬더라면 얘가 더 밀렸을 수도 있겠죠. 그런 거에 대한 좀 견해,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얘가 애초에 개파락을 한 게 화이자 때문이고 화이자 관련주는 KPX 생명과학이고 그러니까 쟤랑 주가가 얘랑 시속게임 한 명이 밀리면은 한 명이 올라가구나.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치고 왔으니까 제가 밀리면은 BNC가 좀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. 잘 가니까 이거 자리인데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와닿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. 시장 매매를 하는데 자 그래서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